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2400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강릉 안인 해안사구가 인근 발전소 건설 공사로 큰 침식 피해를 입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발전소 관련 시설 건설이 시작된 최근 2, 3년 사이 침식이 급격히 진행됐지만 이렇다 할 대책은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김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넓은 백사장과 해송림에 다양한 희귀 동식물을 품고 있던 강릉 안인 해안사구가 망가지기까진 불과 3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1년 강릉 에코파워가 해상부두를 건설했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방파제가 건설되면서 해안사구가 빠르게 위협받고 있는 겁니다. 관계기관들이 국비 지원을 받아 침식 방지 사업을 추진하려 하자 주민들은 원인을 제공한 강릉 에코파워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항의했습니다. 시공사에서 에코파워 이제 거기에서 여기에 대한 공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제 주민들은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강릉 에코파워가 급히 침식 방지 공사를 했지만 현장을 찾은 전문가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모래가 여기에 유입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이 구조물은 제가 봤을 때 단순히 이 해안 사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그러한 어떤 방제, 어떤 월파 방지라든가 해안 사구를 방지하기 위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강릉 에코파워가 강릉시에 신청한 공유수면 점 사용은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6월 중순경에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에 대한 연장 신청을 했고요. 6월 27일경에 허가가 반려가 되었습니다. 조율이 끝나면 곧바로 공사 착수할 수 있도록. 강릉시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서로 미뤘다는 겁니다.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에코파워에 대한 그런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침식에 대해서. 방파제하고 침식 방지 시설은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일단은 준공 처리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또 이러가 자체도 강릉시가 내드린 거예요. 강릉시가 그 행정을 좀 이상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취재가 시작되자 강릉시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강릉 에코파워는 지난달 30일 대책회의를 열고 안인 해변 일대 침식 방지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부실한 침식 방지 공사에 정작 관리 감독은 나 몰라라 하는 사이 피해는 더욱 광범위하고 빠르게 진행돼 어느새 2400년 된 해안 사구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강원도교육청의 전자칠판 도입 사업과 관련한 훈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감사위는 지난 5월 교육청의 전자칠판 구매 사업에 대해 투자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관계자 4명을 훈계 처분했지만 교육청이 전자칠판 구입을 위해 자체 투자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 해석을 받으면서 관련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전자칠판 예산안을 올해 추경이나 내년 본 예산에 편성해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고위직의 비리 의혹을 보도했던 취재기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 소송을 당해 3년간의 법정 싸움 끝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악의적인 공격이나 비방을 위해 보도했다 볼 수 없고 공공의 사안을 표현하는 언론 자유를 제한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2021년 4월 보도된 온라인 뉴스입니다. 김해 보훈요양원장 출신 보훈복지의료공단 상임이사가 실습 서류를 작성하도록 해 임직원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도록 한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당시 보훈요양원장이었던 이사 지시로 실습 지도자가 서류를 작성했다는 또 다른 상임이사 측 진술을 근거로 들었고 실제 보훈공단은 지난 2020년 자격증 부정 취득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해당 상임이사의 의혹은 입증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상임이사도 그런 사실이 없다며 허위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기자 박모 씨에게 형사 고소와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를 수사한 경찰은 일부 간부가 실제 징계를 받아 허위 보도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했고 검찰도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1, 2심 법원도 악의적이거나 공격을 위해 보도했거나 상대를 비방하려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기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상임이사는 불복해 끝까지 항소했고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진실과 조금 차이가 나거나 과장돼도 진실한 사실로 볼 수 있고 공공, 사회적인 사안을 표현할 땐 언론 자유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3심까지 민형사 모두를 이겼지만 기자에겐 1,000만 원이 넘는 변호사 선임료와 취재 위축이란 트라우마가 남았습니다. 결국에는 1심도 2심도 3심도 승소를 했지만은 승자도 없고 또 패자도 없는 그런 굉장히 소모적이면서도 비생산적인 어떤 그러한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전문가들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고유 기능인 권력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시민들의 정보 접근도 제한돼 민주주의가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모든 문제를 다 법으로 사법기관으로 간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는 언론중재위원회 같은 그런 역할을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하는 대한민국의 세계 언론 자유 지수는 지난해 47위에서 올해 62위로 떨어지며 문제 있음 구간에 속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원도가 산불 진화용 대형 소방헬기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2027년에 소방헬기를 인수받기로 했습니다. 도입되는 헬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제작하는 수리용 기종으로 329억 원에 계약했고 3년의 제작 기간을 거쳐 2027년 7월 말에 환동의 특수대응단에 배치됩니다.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은 2,500리터로 기존 강원 소방헬기의 2배가 넘고 야간 시야 확보와 자동 비행 기능을 갖췄습니다. 강원도의 대표 여름축제가 잇따라 문을 열고 관광객 맞이에 나섰습니다. 철원의 대표 축제인 화강 다슬기 축제도 이번 주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축제 현장을 이승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야트막한 물에 발을 담그고 허리 숙여 무언가를 찾습니다. 바닥에 딱 붙어있는 다슬기입니다. 한 마리, 두 마리 건지다 보면 뜻밖의 행운, 황금 다슬기도 잡을 수 있습니다. 황금 다슬기를 잡은 사람에게는 금 1g이 경품으로 주어집니다. 황금 다슬기를 찾아서 너무 좋고요. 그래서 조카한테 이 기쁨을 나누고 싶고요. 다음에도 또 이런 행사가 있으면 또 한번 참여를 하고 싶습니다. 철원 화강에서 다슬기 축제가 개막됐습니다. 푹푹 찌는 날씨에 어른아이 모두 수영장을 찾아 무더위를 날립니다. 철원 오니까 춥네요. 지금 춥고 물썰매도 타고 간만에 가족들이랑 휴가 보내면서 수영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시원합니다. 아빠랑 노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한바탕 즐기고 난 뒤 찾아온 허기는 그늘 아래 향토 음식점에서 달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슬기 전과 다슬기 무침을 비롯해 여러 가지 향토 음식도 맛볼 수 있습니다. 축제의 주인공인 다슬기를 넣어 만든 요리와 떡볶이와 닭강정 등 온갖 주전부리가 가득합니다. 처음은 다 맛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구에서 왔거든요. 부부 왔는데 정말로 맛있게 멋집니다 이게. 좋아요. 예. 다슬기 모양을 본뜬 아기자기한 열쇠고리 만들기까지 다양한 체험 행사도 즐길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곳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몇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 또 부모님들 모시고 많이들 놀러 오셔가지고. 강원도의 여름 축제가 속속 문을 열었습니다. 화천 특산물인 토마토를 내세운 토마토 축제가 화천 사내면 문화마을에서 나흘간 열리고 홍천에서는 여름밤의 무더위를 식힐 홍천강 별빛 음악 맥주 축제가 개막됐습니다. 다채로운 강원도 여름 축제가 무더위에 지친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동해안과 일본을 잇는 전기 카페리 항로가 오늘부터 운항을 시작합니다. 동해안과 일본 사카이 미나토시를 잇는 하늘국제 전기항로는 동해항을 매주 금요일 저녁 6시에 출발해 토요일 오전 9시에 일본에 도착하며 사카이항을 일요일 오후 7시에 출발해 월요일 오전 9시에 동해항에 입항하게 됩니다. 동해안과 일본을 잇는 국제항로는 지난 2019년 11월 중단된 이후 5년 만에 재개되는 겁니다. 한편 이번 첫 정기 운항을 통해 일본 도토리현과 사카이 미나토시 교류단이 동해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입니다. 환경부의 양구 방산면 수입천 댐 건설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양구군 의회 의원들이 댐 건설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김선묵과 김기철 양구군 의원의 성명을 통해 양구군은 지난 수십 년간 수차례 댐 건설로 고립된 섬이 됐다면서 수입천 댐 건설 계획 백지화를 위한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24일 환경부에서 댐 건설 계획을 양구군에 먼저 통보했지만 서응원 양구군수는 군의회와 이장단 협의회에 즉시 알리지 않았다며 비판했습니다. 원주시가 직원들에게 승인받지 않은 제보나 인터뷰를 제안하는 공문을 보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내부 공문을 통해 외부의 상사 등을 비판하는 행위는 행정 신뢰를 실추시키고 공무원 위신이 손상된다며 승인받지 않은 제보나 인터뷰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주시 공무원 노조는 부당한 시정을 견제하는 공무원을 향한 입틀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원주시는 직원의 내부 고발을 보도한 원주 MBC 뉴스에 대해 원주시 입장을 함께 취재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 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강원도에서는 지금까지 소비자 피해 상담 128건과 중소상공업체 피해 18건이 접수됐습니다. 강원도는 현재 피해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피해 업체는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 상황을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조사가 완료되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피해 구제 방법을 안내하고 강원도의 정책 자금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지역 농협들도 피해를 입은 가운데 강원도에서는 철원의 동송농협이 1억 원이 넘는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의 정의용 국회의원에 따르면 철원 동송농협은 위메프로부터 양곡대금 1억 8천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4곳의 지역 농협이 34억 9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고 경북이 3곳, 경기와 충남, 전남이 각각 2곳, 서울과 인천, 강원과 전북, 제주가 각각 1곳입니다. 지난달 16일부터 나흘 동안 내린 집중호우로 도로와 웅벽 파손, 농경지가 침수돼 8억 8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도는 도로 8곳과 소하천 3곳, 체육시설 1곳이 집중호우의 피해를 입었고 농작물 36.2헥타르와 주택 1채가 침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피해 시설 대부분은 응급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강원도는 집중호우 피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